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갔다. 네. 이렇게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락 분위기가 좀 짙어지고 있고 매수자들은 진짜 살 생각이 없는 그런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하죠. 매수자가 살 생각이 없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인 하락장으로 이제 점점 더 깊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원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아, 네. 예, 저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체기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정체기라는 게 매수자도 안 사고 매도자도 안 파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는. 예,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맞는데, 여기서 급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속출돼서 나오는 부분, 이런 것까지는 아예 완전히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인 게, 그게 이제 바로 금리의 영향이죠.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인상폭도 크게 올 한 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락 분위기로 넘어간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아예 그래도 보통 금리 인상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시장을 약간 오판하고 매수자들이 사는 좀 급매물 나왔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해라고 해서 매수 대열에 뛰어든 매수자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니까 급매물이 나와도 그것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급급매가 나오는 거죠. 급급매 정도면 이제 사겠다라고 해서 간간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근데 이런 거래들이 이제 하락 지표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한국부동산원 보면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값이 0.59% 하락해 2012년 5월 시세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빠졌죠. 지역별로도 조금 분석 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울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돌입하면서 이제 빠진 데들이 많이 빠지고 또 안 빠지는 데들은 아직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강남권 같은 데는 서초나 뭐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좀 버티는 폭이 크죠. 근데 반대로 이제 송파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꽤 컸어요. 이제 그래서 뭐 또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래서 강남 불패론이 이제 아직도 조금 유효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 왜 버티는지를 좀 현장에 가서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아파트별로 그 입주자 대표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분여회라든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 협의회 이런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부동산들을 단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부동산에 급매물이 나오면 부동산들이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직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올리죠. 매물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싼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이제 매수자들이 그걸 보고 찾아가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게 올려지면 아파트 그 단체들이 가서 그 부동산을 이제 일종의 테러를 하는 거죠. 니네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날 거냐?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다시는 니네들하고 거래하지 못하게 이제 우리에서 단속할 거다. 이렇게 가면 부동산들은 사실 이거 한 건 거래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향력 있는 그 분여회나 입주자 대표 협의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광고를 못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냐? 전화 영업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매수 의사를 밝히고 찾아왔었던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지금 급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자들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더 안 삽니다. 매수자들은. 이게 이제 심리가 뭔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기회가 와? 그러면 사는 사람 진짜 어지간히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달라들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그런 금매들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데이터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거래가 하나 뚝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호가가 한 15억이다. 그럼 매물들이 15억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 12억 거래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호가가 다 15억에 있는데 왜 12억 거래가 생기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현상을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들은 급매물들을 올릴 수가 없어요. 단속을 하니까. 그래서 전화 영업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급매물 나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그 급매물을 사게 되면 정말 이상한 하락이 벌어진 그런 거래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댓글란에 벨제비트님께서 정말 나쁜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니 그렇게 부동산에 그런 걸 강요한다고 해서 네. 지금 이런 하락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대세 하락장에서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향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영향은 좀 있는 게 어쨌든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급매가 속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은 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은 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장에서 담합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단속한다 하고 네. 했었고, 네. 근데 그 담합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그 아파트 가격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예, 매물을 못 내놓게 하고 호가를 굉장히 크게 올리고 버티면은 매수자들이 결국에는 와서 쫓아와서 샀거든요. 네. 그래서 한두 사람만 그런 거래가 이루어져도 폭등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지금 행위들을 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상승장에서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거든요. 매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매수자는 쫓아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담합행위가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버틴다고 해서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사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만 그런 현상이 생기면 사실 뭐 그게 유효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혼자 버틴다고 해서 혼자 버티면 매수자들이 그 아파트는 그냥 아유 저거는 너무 비싼 물건이 되는 거지 야 저거는 메리트 있어서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진짜 갑자기 막 20% 30% 떨어진 거래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버티다 이제 나중에 매도자 중에 이제 이탈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탈자가 정말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 꼭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단속해서 버텼는데 매수자가 아무도 안 나타나면 그럼 나만 죽으란 얘기냐. 니네들은 안 팔 생각이니까 버티지만 나는 꼭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그 사람이 매물 내놓고 이러면 급매물 내놨다라고 해서 또 쫓아가서 막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한테 몰래 가가지고 얘기해서 부동산하고 이제 부동산들이 또 몰래 영업해가지고 급매물 거래가 결국에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 많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급하니까 매수자는 없으면 그러면 없는 매수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내가 손님을 만들어내지. 손님 대기자는 있는데 이 가격에는 절대 안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럼 어느 가격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부동산들이 이제 더 떨어진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이라도 팔아줘. 그러면은 이제 진짜 부동산들은 숨어있던 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실거래가는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급락하는 거래가 뚝뚝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이제
더 그런 거래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급매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 담합행위가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흐름을 막으려고 억지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거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강남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배경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버티는 힘들이 자부심이 강하면 좀 자부심이 강할수록 그 버티는 힘이 좀 더 강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아파트는 좀 약해라고 생각한다면 단속 행위가 네. 약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매물들이 빨리 나오고 네. 거래가 빨리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 뭐 강남 불패란 말도 해주셨지만 이번 대세 하락장에서 강남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그쵸? 매수자들이 버티는 데를 쫓아가서 사해줘야 이제 그게 강남 불패론이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사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떨어져 가지고 싼 매물들이 엄청 많은데 분위기가 지금 하락 분위기로 가고 주변 여건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인구 감소마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지금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모든 지금 지표가 다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저희 방송 전에 조금 얘기를 하다가 강남 조금 있으면 급락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그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버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탈자들이 한두 사람 생기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팔 수 있는 가격에 내놔도 매수자들이 안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들이 설득을 해서 더 많이 떨어진 가격에 내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많이 떨어진 가격들이 하나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5억에 버텼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갑자기 10억 거래가 뚝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진짜 다른 데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하락폭이 작은 거래들이 생기고 그다음 또 하락 거래 생기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버티는 힘이 강할수록 나중에 수직 낙하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서울의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의 나머지 지역도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매수자들이 살 생각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들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들이 아마 이제 지금 버티는 행위들을 좀 이제 포기하고 매물을 하락 거래된 급매물들을 좀 쏟아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은 좀 늘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 분위기는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는 뭐 수도권, 경기, 인천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거의 지금 전국이 뭐 예외 없이 지금 제가 그래서 금리가 지금은 시장을 거의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금리가 지금 하락 분위기로 넘어간 시장에서 시너지 뭐 일종의 시너지 효과죠. 엄청나게 큰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자들은 뭐 금리 이렇게 비싼데 왜 지금 매수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고 이자만 많이 내고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굳이 살 필요 있냐 이렇게 가는 거죠.